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회견하면서 이번 이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목표는 하마스 통치하고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상당한 영토 장악을 목표로 해서 주요 지상전을 하는 거는 아직은 그 전 단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전면적인 침공은 아닌데 앞에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했던 거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는 들어갔던 이스라엘 병력의 일부가 잔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BBC는 가자 지역을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한 조각씩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먹어치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네. 네, 주말 동안에 쌓여있는 또 국제 뉴스들이 많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나 전쟁 이야기, 레드라인 얘기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미국은 계속 좀 말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밀어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자자지구에 시작한 지상전이 지금 그저께까지 사흘 연속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전 들어간다는 신호각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군이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가자 지구 북쪽하고 가자 시티에 있는 주민들이 임시로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해왔다고 상기시키면서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작전 앞두고 사실상의 최후 통첩 아니냐는 그런 좀 우려 섞인 관측들이 나오고요. 네. 병원도 나가라는 건데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또 유엔도 지금 그걸 강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태세입니다. 일단. 그리고 또 오늘 새벽 조금 전 보도를 보니까 이제 터널, 가자 지구에는 터널이 많이 있고 이제 네. 그게 이스라엘군 지상전에 상당히 걸림돌로 이렇게 관측이 되어 왔는데 그 터널 입구에서 교전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새벽에 CNN 인터뷰에서 네.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 삼아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테러리스트하고 민간인을 구분해야 하는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보호 최우선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백악관도 오늘 새벽 성명을 보면은 가자지구 인도 구호 좀 심각하다, 대폭 확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유엔 구호품 창고가 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지금 로이터 오늘 새벽 보도로 보면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대피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걸 최후 통첩이라고 사실상 좀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네. 모습입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네. 사우디 국방장관이요. 네. 현재 시간 월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미국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와가지고 이제 두루 만날 모양인데 이 사람이 빈살만 왕세자의 동생이고 또 미국 주미 대사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제 최고위급 사우디 인사가 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사우디가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하고 이번 전쟁 확전 방지에는 이해가 같이 돼 있는데 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조금 궤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반면에 이 사우디 쪽에서는 지상군 투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마 이번에 좀 조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더해서 사실 하마스가 이번에 기습 공격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 그렇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으려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불씨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아마 이번에 물밑 협의를 하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란의 개입, 이란이 본격적으로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전쟁 초반부터 이제 관심사인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요, 네.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마스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란 대리인들에 의한 그 미군 공격, 지금 레바논, 뭐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또 공격을 간헐적으로 받거든요. 네. 그것도 이란이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리더러 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개입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런 정도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레드라인 넘어서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도 지금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봐서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걸 계속 엄포를 놓는 상황입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모두를 그렇죠.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예. 지금 해서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상전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건 아니고 사실상 지상전이다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타냐후도 무슨 네. 지상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네. 테러 뭐 응징하고 그렇게 쓰고. 근데 이제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에 오늘 새벽까지 이제 세 차례 그 가자 지구로 이제 병력이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앞에 그에서는 병력이 작전을 하고 나온 걸로 그렇게 이스라엘군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그 외신 보도를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일부가 거기 잔류를 했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분석이 야금야금 가자 지구를 이렇게 이게 소탕을 하려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요. 야금야금.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그 인질 그 협상은 계속 되는 걸로 그렇게 네. 관측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영유된 인질이 앞서서 한 2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보는 거 보면 239명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고요.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회견하면서 이번 이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목표는 하마스 통치하고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도 지금 작전을 하고 있지만 인질 석방을 위한 접촉은 계속하고 있다고 했고요. 하마스 쪽은 어떤 얘기를? 하마스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 가자 지구 지도자가 네.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하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하고 막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뭐 전에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즉각적인 교환 협상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협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이터는 카타르가 중재하는 그 인질 석방 협상이 지상전이 격화되기 전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어떤 서로 대가가 근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있는 서로 맞바꾸자는 상황이니까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네. 하마스 쪽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6,000명 석방 요구 뭐 이런 네. 것도 6천 명 있고요. 석방을 하면은 뭐 네. 인질 전원 석방하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넉넉하게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서 뭐 야금야금이라는 표현도 지금 전해주셨는데 이거는 민간인 피해 급증에 대한 뭐 우려, 인질 안전 이런 걸 고려한 거라고요. 서방 쪽에서 그런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여론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상당한 영토 장악을 목표로 해서 주요 지상전을 하는 거는 아직은 그 전 단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전면적인 침공은 아닌데 앞에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했던 거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는 들어갔던 이스라엘 병력의 일부가 잔류를 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BBC는 가자 지역을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한 조각씩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먹어치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위전이라는 분석도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네.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네타냐후도 길고 힘든 전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길고 힘든 전쟁. 이게 사실 이렇게 또 오래 갈 거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이거는 국제사회가 뭐 어려운데요. 누구에게도 좋은 게 아니죠. 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미국하고 유럽연합 같은 그 서방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자위권 보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휴전 압박을 하자는 그런 게 그동안에 좀 서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다가 이제는 워낙 가자지구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런 임시휴전 쪽으로 미국도 초반에는 임시휴전 자체에 대해서 별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이제 미국도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안보리 결의는 뭐 번번이 채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에 긴급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하마스하고 그러니까 양쪽의 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우리는 기권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뭐 아시다시피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하마스 규탄 내용도 빠져가지고 또 뭐 서방이 불만이 많고요. 이런 가운데 안보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그 이스라엘 소집돼서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상전 문제를 의제로 이제 논의한다고 이제 지금 의장국이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네. 예정이 돼 있군요. 자,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 미국의 얘기입니다. 대규모 지상전 대신 정밀 타격을 요구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대규모 지상전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인 피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계속 이스라엘한테 좀 그걸 좀 신중하게 하라는 입장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대응권을 지지를 하고 무기도 주는데 물밑에서는 대규모 지상전은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종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외과 수술을 하듯이 딱 정밀 타격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공습 같은 거 강화하고 특수부대 투입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이렇게 또 그 뒤에서 그 조언을 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간 피해가 늘어나면 가뜩이나 지금 그 국제적으로 시위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많고 특히 미국도 지금 거기 곁들여서 이렇게 그렇죠. 그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건 네.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백악관 회의감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질 문제. 앞서서 하마스가 인질 2차례에 걸쳐서 인질 4명 조건 없이 석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인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인질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무대포로 밀고 들어가는 거는 미국도 꺼려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보면요. 그 커비 그 국가안보의 그 전략조정소통관이 지난 현지 시간 금요일 브리핑에서 네. 그 임시 휴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인질 석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지지한다 했는데 이게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3일만 해도 브리핑 때는 어떤 휴전이든지 이거는 하마스가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임시 휴전 쪽으로 이제 돌아선 것도 이런 어떤 그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어떤 부담 문제, 인질 석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일시 휴전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걸 미국이 뭐 우리가 무슨 뭐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말리는데 우리는 한다 하는 식의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처음 이 코너 이제 오늘 시작할 때도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미국은 좀 네. 말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경하다. 지금 상황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어제 밤 그 팔레스타인 쪽 그 집회 보건부 집회인데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희생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민간인이고 아주 상당수의 어린아이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러시아 그 다게스탄 공항, 예루살렘에서 온 비행기가 내렸는데 그냥 시위대가 난입해가지고 막 그냥 유대인 찾아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공항이 막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유럽, 아시아, 뭐 중동, 뉴질랜드 이런 데서 그냥 잇따라서 지난 주말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아주 상당 규모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또 튀르키예하고도 지금 아주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 그 지난 토요일이죠. 이스탄불에서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학살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 뒤에 서방이 있다. 이스라엘이 서방에 의해서 체스판에 졸에 불과하다. 아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발끈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어제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하고 관계 재고해야 한다 하면서 그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들 그 외교관들 전부 소환시켰습니다. 이게 아주 으르렁거립니다. 지금 좀 강하게 얘기했네요. 예,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7일만 그때 하마스가 기습했을 때만 해도요. 네. 그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는 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중심을 좀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태도가 특히 그 지난번 그 가자지구 병원 피습 그거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렇고요. 이집트도 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비난을. 그 유일한 통로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뭐 검문도 너무 심하게 해서 막 그냥 굉장히 지연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자지구 구호의 걸림돌이라고 이제 이집트 외무부가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로이터 보도인데 전쟁 전에는 그쪽에 라파 검문소죠. 거기서 보통 하루에 그동안에도 쭉 평시에도 구호 트럭이 들어왔었거든요. 하루 500대 정도가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도 보니까 뭐 3대인가 통과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찔끔찔끔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구호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뭐 쉽게 그렇게 물론 이제 국제사회의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막지는 않는데 네. 계속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나 뭐 인터넷 망도 끊기고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심각한 완전히 거잖아요. 끊겼다가 네. 지금 조금씩 복구가 되는 모양인데 뭐 그러니까 또 병원 간에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군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동안에 이제 네. 그 우크라이나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공격 때문에 통신망이 완전 차단되니까 인터넷망이 그때 이제 그 머스크 그 스페이스X 산하의 그 위성 인터넷 막 스타링크 그거 단말기를 대거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 직접 공격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중간에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스타링크 단말기를 좀 주라는 그런 막 그냥 온라인 댓글 그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자지구에.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난 토요일 날 X에다 글을 올려서 네. 스타링크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호단체들의 통신 연결을 지원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통신을 차단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원할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우크라이나처럼 그 단말기를 좀 주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스타링크의 가자지구 서비스 지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스타링크 서비스는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 주면은 우리가 끊겠다. 하마스가 이걸 또 쓸 텐데 우리는 용납 못한다. 뭐 그런 또 통신장관이 또 바로 성명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G7이 중국을 겨냥해서 경제적 위협 확산의 우려를 표명했다. 뭐 반도체, 광물, 주요 물자 얘기 나옵니다. G7 무역장관들이 어제 일본에서 그 이틀 동안 그 회의를 하고 이제 공동성명 채택했는데 그런 그 경제적 위협 이게 이제 중국 겨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뭐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단하는 데 해서 그런 걸 강화하는 노력을 더 확대하자 이렇게 네. 하고 이제 주목되는 거는 그 이틀 동안 회의하는데 그저께는 인도,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케냐 이제 주요 광물 자원국이죠. 거기 장관들하고 확대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연계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이제 G7이 이제는 그 역의 자원국들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중국 견제. G7이 일본한테 뭐 선물을 하나 줬네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했는데 이제 그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즉시 철폐할 걸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일본에 좀 서비스를 했네요. 지금 네. NHK는 그 국제회의 문서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촉구가 담긴 게 처음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쟁 얘기와 또 경제 얘기 좀 했으니까 약간은 좀 부드러운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 연구 하나 소개해 주세요. 호기심이 크면 인내심도 커진다. 네.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이 네.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상 같은 걸 보여주면서 네. 이제 호기심이 큰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연구 결과는 반대라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도 크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뭐 음식을 이거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과정인데 네. 호기심이 좀 큰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좀 덜한 사람들은 얼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얼른 그 보탄을 눌러가지고 끝을 보더라는 겁니다. 결론만. 그렇죠. 아. 급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팀 얘기는 아이들 학습 동기 같은 거에도 이거를 추후 연구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인내심도 크더라. 글쎄. 그래서 일편 공감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글쎄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호기심이 크면 인내심도 커진다. 네. 다음에도 또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 G세대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출생한 미국 G세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국 있네요. UCLA 네. 쪽 연구인데요. 그 Z세대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출반,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겁니다. 그 어떤 성적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인간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자기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이 세대들이 그 코로나 대유행 때 워낙 고립이 많이 돼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할리우드물에 대한 그 이제 아유 물린다 싫다. 그래서 독립적인 콘텐츠물이 좋다.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그러게요. 좀 좋은 것 긍정적인.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로맨스가 아닌 노맨스다 뭐 이런 표현도 썼네요. 연구팀이. 노맨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코로나 시대를 좀 겪으면서 네. 자극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그렇죠. 어떤 따뜻함. 인간적인 네. 갈증 같은 게 커진 것 같다는 그런 이게 분석이네요. 커져서 네. 흔히 Z세대, G세대가 따뜻한 인간관계 컨텐츠를 좀 더 원한다. 할리우드가 물린다 시리즈가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군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